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그널 TV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엽기적이고 황당하고 때론 기이한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현재까지 16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인천 미진상가 이발소 살인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고 억울하게 죽은 그녀가 한동안 그 상가 건물에 영혼으로 떠돌았다는 괴담까지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지금 그 범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시그널TV 영상에 정성이 담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무작위로 2분을 뽑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수요일 업로드되는 영상 마지막에 공개되오니 많은 댓글 참가 부탁드립니다. 인천의 부평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계양대로에는 미진상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2019년인 현재의 미진상가를 찾아보았는데 상가명을 바꿔서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는 데 실패했지만 사진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이 옛 미진상가의 현재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상가는 A와 B동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B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었죠. 지하 1층과 5궤에는 긴 회전등 2개가 밤낮 없이 돌아가며 손님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보통 회전등 1개는 정상 이발소, 2개는 유사 성형 이등을 하는 퇴폐 이발소로 구분되는데 이곳은 맞습니다. 퇴폐 이발소였죠. 당시 미진상가는 큰 대로변에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상가 사람들은 퇴폐 이발소의 여주인 A씨에 대해 키가 작고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2002년 10월쯤 다른 사람이 하던 이발소를 인수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으며 하루 평균 손님은 3명에서 4명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A씨의 여동생 B씨도 이 이발소에서 손님들의 면도를 해주는 면도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03년 10월 17일 오전 7시 50분쯤 B씨는 언니 A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오후 2시쯤 이발소에 나와서 가게 좀 봐달라는 내용이었는데 B씨는 이보다 이른 오후 1시 30분쯤 이발소에 출근합니다. B씨는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가게 문을 열었는데 실내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언니 하고 불러봤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대답도 없었죠. B씨는 이발소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폈고 바닥을 내려다보고는 질겁했습니다. 바로 언니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B씨는 황급히 언니 부르며 A씨를 흔들어봤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던 것이죠. B씨는 오열하면서 1층으로 올라와 우리 언니가 피를 흘린 채 죽어있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웃상가 사람들이 112에 신고했고 관할 계양경찰서 형사대가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정밀감식에 나섰는데 A씨는 발견 당시 업소용 가운을 입은 상태였고 목 왼쪽 아랫부분을 예리한 흉기로 한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저항한 흔적도 없었고 이발소 안에 있던 현금 등 금품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인데요. 어이없게도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A씨의 상처가 목 부위에 있다는 것밖에 없었다네요. 현장에는 범인의 지문과 신발 자국 등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목을 흉기로 찔릴 경우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많은 양의 혈액이 밖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닥이나 주변에는 혈흔이 낭자하고 범인의 옷에도 피가 튀었을 확률이 높은데 당시 이발소 안에는 흘린 혈흔은 상처의 깊이치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A씨를 살해한 후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물로 씻었다고 판단해 이발소 세면대에서 혈흔 반응을 검사해봤으나 거기서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다고 합니다. 시신의 경직 상태로 봐서 사망 추정 시간은 16일 밤부터 17일 오전 사이로 추정했고 시간을 좀 더 좁혀보면 A씨와 B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오전 7시 50분 이후인 8시부터 정오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범인은 A씨를 살해하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죠. 계양경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범인의 흔적,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답답한 상황이었죠. 이발소 안과 상가 건물에는 CCTV가 없어 사건 발생 전후 누가 이발소를 드나들었는지 알 수 없었고 더욱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대로변의 상가였는데도 살해 현장의 목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원한 관계인지 아니면 강도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A씨의 목에 난 상처의 각도 등으로 볼 때 범인은 2~3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한 명이 A씨의 뒤쪽에서 양팔을 잡았고 또 다른 한 명이 앞쪽에서 예리한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청부살해 등 전문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발소 손님들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발소에 자주 드나들었던 단골 손님을 탐문해 조사를 벌이고 이들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부터 일일이 확인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가 건물 4층에는 인력사무소가 있어 사람들이 자주 출입했는데 이 인력사무소를 드나들던 건설인부 중에서 의심가는 사람이 없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인근 지역 우범자, 동종 전과자 등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벌였으나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의심가는 용의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경찰은 A씨의 주변 인물들로 범위를 확대하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여동생 B씨에 대해서도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폈으나 의심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A씨의 남편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A씨와 남편은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였으나 별거 중인 상태로 남남이나 다름없었고 A씨는 부평에서 남편은 지방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A씨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으며 A씨가 사망할 경우 상속 1순위로 단독주택 등 3억 원이 넘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A씨의 남편이 채무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인하고 유산을 상속받아 빚을 갚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실해지면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경찰이 상가 건물 상인들과 주변 인물들을 탐문해본 결과 A씨가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범인에 대한 윤곽도 범행 동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고 2019년 현재까지 16년째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인천 미진상가 이발소 살인사건 이후 그곳에서의 괴담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지하 1층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임대하려는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공실로 있으면서 괴담들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시간이 흐른 후 호프집이 들어왔으나 흉흉한 기운 때문인지 2개월도 안 돼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호프집 종업원들이 불안에 떤다는 이야기도 많았다고 하네요. 범인을 잡지 못해 억울한 그녀의 영혼이 아직 그곳을 떠도는 것일까요? 이 인천 미진상가 이발소 살인사건과 관련한 제보는 인천지방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팀으로 연락하시면 지금이라도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구독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재미있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시그널TV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